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네트 토트백의 원형 버전을 같이 떠볼게요. 가방 바닥의 차이고요. 직사각형이었던 가방 바닥을 원형으로 바꿔서 떠줬습니다. 그 외에 옆면에 들어간 무늬는 전부 동일하게 떠줬어요. 그리고 이 가방은 제가 좀 다양한 부자재를 활용해서 꾸며봤어요. 안쪽에 달아놓은 자석 똑딱이는 잠금장치 역할을 해서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서 원통백 느낌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사용한 실은 알로하 실이고요. 색상은 46번입니다. 두 겹을 사용해서 뜰 거기 때문에 코바늘은 7호 코바늘 준비해주시고 추가적으로 가위, 단수링, 돗바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업로드를 했던 네트 토트백의 원통 버전이기 때문에 가방 바닥은 원형뜨기를 사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미리 떠났는데, 제가 이 가방을 뜨는 방법이 전에 바스켓백 올려드렸을 때 그 가방 바닥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어놨던 영상을 조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나오게 되는 영상 보시면서 가방 바닥을 다 떠주시고요. 저는 옆면을 뜨는 것부터 새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방 바닥을 뜨고 올게요. 원형 뜨기를 해서 바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실에 손을 감고 돌려주세요. 그리고 생긴 구멍 안으로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옵니다. 사슬뜨기를 하나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바늘을 구멍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첫 번째 짧은뜨기는 나중에 돌아왔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짧은뜨기를 3개 했잖아요. 거꾸로 하나, 둘, 3개 단수링을 꽂아두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이쪽 꼬리실을 잡아당겨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원을 동그랗게 만들어줄게요. 지금 여기가 벌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겠습니다. 바늘에 걸려있는 이 실을 조금 넉넉하게 빼주세요. 이 정도 넉넉하게 빼주고요. 우리가 기존에 그냥 빼뜨기를 하고 단을 올라가는 거랑 조금 다르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조금 더 원을 깔끔하고 탄탄하게 빼뜨기를 한 부분이 티가 나지 않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 해주세요. 자, 일단 단수링을 제거를 할게요. 위치가 여기가 첫 번째 코인 걸 확인을 하고 단수링을 빼주시고요. 방금 단수링을 뺀 이 사슬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 실은 지금은 어느 위치에 있던 이렇게 있던 상관없어요. 일단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이 바늘에 이 고리를 걸어서 뒤로 가지고 갈 겁니다. 자, 이 바늘을 걸어서 뒤로 데려가세요. 이렇게. 이 고리의 길이는 이렇게 다시 조절을 해주시고 한 요 정도 남을 수 있게. 이 상태에서 바늘은 다시 잠시 빼시고요. 자, 우리가 방금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었던 이 코와 그리고 그 옆에 코 사이에 보면 짠, 다리가 하나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코랑 코 사이에 있는 다리. 여기 다리 사이로 들어갈 거예요. 바늘이 이 사이로 들어가서 나오는 곳은 이 사이 뒤에 다리는 뒤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가로로 선이 하나 있고 세로로 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V자예요. 이 V자 사이로 나오면 됩니다. 이 가로선 사이에 세로실 사이로 바늘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코와 이 코 사이의 다리, 여기 다리로 바늘을 찔러 넣고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로선 밑에 세로선 사이로 바늘이 나온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손으로 잡고 있었던 이 실 있죠? 이거는 바늘과 고리 사이로 이렇게 위치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이 고리를 다시 바늘에 걸어서 앞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이 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요. 이 고리를 다시 바늘에 걸어주시고요. 앞으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단이 끝나고 두 번째 단으로 단을 올려준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을 해야 하죠. 우리가 코를 늘려주는 건 일반 그냥 원형 뜨기에서 늘려주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첫 번째 단은 6개,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2개씩 12개, 세 번째 단은 하나, 둘로 해서 18개, 네 번째 단은 하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단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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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여섯 번째 단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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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그냥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늘려주시면 돼요. 단을 올라가는 방식은 조금 어려운데 코 늘림을 해주는 거는 규칙성 있게 해줘도 돼서 편하거든요. 자, 우리가 방금 바늘을 넣었던 그 다리에 한 번 더 넣어주세요. 두 번째 단이니까 한 코에 2개씩 해서 코 늘림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다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자, 그러면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이 구멍에 2개의 짧은뜨기를 해준 셈인데요. 사슬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2단을 다 뜨고 나면 이 사슬 머리의 개수는 11개가 돼요. 우리가 보통 한 단을 다 뜨고 사슬을 잘 맞게 떴는지 셀 때 다리를 세지 않고 이 사슬 머리를 세잖아요. 근데 12개가 돼야 하는데 사슬 머리가 11개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11개처럼 보이는 게 맞고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넣었던 이 다리, 얘는 원래 머리랑 다리가 짝꿍으로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만 있어요. 그래서 머리의 개수를 셌을 때는 마지막에 11개고요. 다리의 개수를 세보면 12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단을 올라가면서 이 첫 번째 사슬 다리에 머리를 만들어주고 올라가면 돼요. 머리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우리가 방금 단을 올라가는 방법대로 뜨면 머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조금 더 떠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첫 번째 코에 2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갔죠. 다음 코, 다음 사슬이랑 사슬머리, 그 다음 사슬머리 사이에 있는 다리, 여기 다리, 이 다리 중앙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리의 가운데에 여기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뒤에서는 가로로 생기는 선 밑에 세로선 사이로 바늘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넣는 위치, 바늘을 찔러 넣는 위치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를 2개 해줬습니다. 자, 다음 코에도 다음 코와 그 다음 코 사이의 다리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2개 해줍니다. 이게 원이 점점 커지면 바늘을 찔러 넣는 것도 점점 쉬워지는데 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바늘 찔러 넣는 게 조금 어려워요. 손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 단만 신경 써서 떠주세요. 다음 코도 다음 머리사슬, 그 다음 머리사슬, 밑에 다리 여기에다가 코 2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지금 계속 한 다리에 2코씩 넣어주고 있어요. 다음 사슬, 다음 사슬. 밑에 다리에다가도 2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이제 마지막 코를 넣어야 되죠? 마지막 머리, 그 다음 코는 조금 눕혀져 있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코여서 여기 사이 다리에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찔러 넣고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할까요? 뒤에서 가로선 밑에 세로선 사이로 바늘이 나오면 돼요.
짧은뜨기 2개. 여기가 마지막이죠. 하나, 둘, 아이고, 둘. 자, 이 상태에서 또 단을 올려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넓어진 구멍은 이 꼬리실을 잡아당기면 작아지니까 힘껏 잡아당겨주시고, 자, 단을 올라가는 방법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이 실은 넉넉하게 빼주세요. 이 정도로. 이 상태에서 머리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는 총 12개여야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세보면 11개가 됩니다. 근데 다리의 개수를 세보면 또 12개일 거예요. 지금 조금 복잡해서 세기가 힘든데 다리는 12개고 이쪽에 보이는 이 다리가 첫 번째 다리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다리에는 머리 짝꿍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 사실상 다리로만 치면 하나, 둘.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다리의 짝꿍 머리지만 여기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 보이는 이 사슬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길게 빼놨던 이 고리를 바늘에 걸어서 뒤로 가지고 갑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을 또 빼고요. 자, 방금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넣었던 사슬과 그 옆에 사슬의 가운데를 보면 다리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넣었던 곳이니까 이제 여기는 찾기가 쉽죠. 자, 여기에 바늘을 찔러 넣고요.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실은 바늘과 고리 사이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고리를 다시 바늘에 걸어서 이 고리를 다시 또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면 첫 번째 코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을 할 차례죠. 세 번째 단은 코 늘림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의 규칙을 가지고 늘려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짧은뜨기가 된 셈이니까 그 다음 코, 그 다음 사슬머리와 또 그 다음 사슬머리 중앙에 다리, 여기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 2개. 하나, 둘. 자, 그 옆에는 짧은뜨기 하나죠. 다음 머리와 그 다음 머리 사이에 다리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는 2개. 이 패턴은 쉬워요. 한 단이 올라갈 때마다 짧은뜨기 하나 하는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세 번째 단이니까 짧은뜨기 하나 하고 코늘림 해주고 그 다음 코도 바늘을 다리에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하고 그 옆에서 코늘림 해주고 이제 다음 단이 되면은 하나 하나 둘의 규칙을 갖겠죠. 그리고 그 다음 코는 또 하나, 그 옆에는 둘, 하나, 그 옆에 둘, 그 옆에 하나, 그 옆에 둘, 그 옆에 하나, 마지막으로 둘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하나 넣고 마지막 코는 둘. 항상 마지막 코는 2개로 끝나야 돼요. 코늘림을 앞에서 하나짜리를 몇 개 하던 간에 마지막 코는 2개로 끝나야 됩니다. 혹시 2개로 끝나지 않았다면 무언가 앞쪽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겠죠? 여기는 2개. 마지막 코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잘 찾아서 넣어주세요. 자, 2개 넣어주고 이제 단을 올라가야 되죠. 실을 길게 빼고 첫 번째 머리로 보이는 사슬의 뒤에서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게 늘려놨던 실을 가지고 뒤로 갑니다. 자, 다시 바늘은 빼주고 방금 뒤에서 앞으로 넣었던 사슬과 그 옆에 사슬 사이에 다리 여기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고 손으로 잡고 있던 실은 바늘과 고리 사이에 위치할 수 있게, 그리고 고리를 다시 바늘에 걸어서 앞으로 또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면 또 단이 올라가요. 자, 이런 식으로 단을 올려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이죠. 네 번째 단은 하나, 하나, 둘 규칙이에요. 제가 이 규칙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정리해서 띄워드릴 테니까 4단까지 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규칙을 보고 단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 4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넣었죠. 그 옆에도 또 하나 넣어주세요. 이 단은 하나, 하나, 둘의 규칙을 갖고 늘려줄 거니까 그 옆에 코에 하나 넣어주고 또 그 옆에 코에 둘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 하나, 둘의 규칙이 되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코에 하나, 그 옆에 하나, 여기가 이제 둘, 하나, 둘. 이러면 하나, 하나, 둘 해줬고 또 하나, 하나, 둘 해줬어요. 그 옆에도 하나 넣고 그 옆에도 하나 넣고 그 옆에는 둘 코늘림 해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얘는 각이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규칙을 가지고 떠주시면 돼요. 자, 그 옆에 또 하나, 하나, 둘 해줄게요. 하나, 하나, 하나 넣어줬으니까 여기에 둘. 주의할 점은 다리 사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정확한 규칙에 맞게 코늘림을 해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단을 올라갈 때 조금 신경 써줘야 한다는 거, 이것만 조심해가지고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자, 마지막 여기다가 둘 넣어주시면 돼요. 뒤에서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코 뜰 때는 둘 넣어주고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실 길게 빼주고요. 첫 번째로 보이는 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줍니다. 그리고 길게 빼놨던 실을 가지고 뒤로 가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늘을 빼고 첫 번째 방금 넣었던 그 사슬과 그 다음 사슬 사이의 다리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긴 실은 바늘과 고리 사이에 놔두고 고리를 다시 바늘에 걸어서 앞으로 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이제 5번째 단은 코늘림을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코늘림을 해주는 패턴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바닥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주고 오겠습니다. 13단의 마지막 코에 2코 늘려뜨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첫 번째 다리만 있는 코에 머리를 만들어주면서 실을 끊고 마무리를 해주고 새 실을 연결해서 옆면을 떠줄게요. 자, 일단 실을 한번 끊어주고요. 그대로 쭉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이 실 끝을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 머리는 이 친구의 머리예요. 그 옆에 있는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쪽 뒤쪽 사슬 머리가 생겼죠. 이제 앞쪽에 있는 사슬 머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늘을 마지막 코에 가운데로 넣어주세요. 근데 이때 뒤쪽에서 이 마지막 코에 가로실 있죠. 밑에 있는 가로실까지 같이 바늘로 찔러 넣어서 실을 잡아당겨주세요. 이 상태로.
그러면 깔끔하게 머리 하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실은 잘 숨겨주시고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머리 만들어진 게 작아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잡아당겨주시고 실을 깔끔하게 숨겨줍니다. 그리고 새 실을 가지고 와서 이 가방 바닥에 아무 코로나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가방 바닥과 가방 옆면을 연결해주는 첫 번째 단은 이랑뜨기를 이용해서 떠줄 거예요. 이 부위의 뒷부분에다가만 바늘을 찔러 넣고 뜨는 걸 이랑뜨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뜨게 되면 앞쪽에 실이 한 가닥씩 남게 되겠죠. 이렇게 남아있는 실이 아래쪽 면과 옆면의 경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이 생겨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요 이랑뜨기를 할 때 첫 번째 단은 여기 뒤쪽에 있는 가로로 된 실까지 같이 잡고 뜰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찔러 넣고 떠줍니다. 실을 가지고 와서 사슬을 하나 올려주시고 짧은뜨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한 코를 더 넣어줘야 하죠. 같은 코에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첫 코가 헷갈리실 것 같은 분들은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단스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사슬은 한 코로 치는 게 아니고 방금 우리가 같은 코에 넣어준 짧은 이랑뜨기가 첫 번째 코인 겁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생기는 꼬리실은 같이 감고 뜨면 나중에 숨길 일이 없겠죠. 자, 다음 코도 사슬 머리의 뒷부분에 바늘을 찔러 넣고 뒤쪽에 있는 가로로 된 실까지 같이 찔러 넣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 옆에 코에도 뒤쪽에 가로실까지 같이 찔러 넣어야 돼요. 그 옆에 코에도 이런 식으로 짧은 이랑뜨기를 떠주시되 뒤쪽에 가로로 된 실까지 같이 찔러 넣어서 한 바퀴를 둘러주세요. 여기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코까지 뜨고 올게요. 자, 이렇게 옆면에 첫 번째 단에 마지막 코까지 넣어줬어요. 이제 단스링이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면서 옆면에 1단을 마무리해줘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옆면 1단의 코수는 78코가 나와야 합니다. 처음에 6코로 원형뜨기를 시작해서 우리가 13단까지 올려줬을 때 코의 개수가 78이었고 그 위에 옆면은 코에 증강 없이 이랑뜨기로 떠줬기 때문에 지금의 코수는 78코입니다. 자, 이제 단스링을 빼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넣어줄게요. 빼뜨기는 양손에 힘을 주고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작아지거든요. 가능한 작게 만들어주시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해서 기둥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이거 표시 안 해도 돌아왔을 때 마지막을 쉽게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 헷갈리실 것 같은 분들은 첫 번째 코에다가 단스링을 표시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 옆에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총 5단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옆면에 첫 번째 단은 이랑뜨기로 떴죠. 그러니까 지금이 두 번째 단이고 앞으로 2, 3, 4, 5 총 4단을 더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옆면의 아랫부분의 총 단의 개수는 5단이 되게 해주세요. 일단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단 올라가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한 바퀴를 더 둘러주고 올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옆면의 두 번째 단의 마지막 코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여기가 마지막 코인데요. 이쪽에 보이는 빼뜨기하고 기둥사슬 코는 잘 구분하셔서 무시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요게 사슬코고 요게 빼뜨기예요. 혹시 헷갈리신다면 여기 전체 코스를 세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 여기 단수링으로 꽂아놓은 첫 번째 코로부터 세로로 된 실이랑 가로로 된 실 하나 빼고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주고 요거는 무시하고 단스링 걸려있는 코에다가
다시 한번 빼뜨기 해서 두 번째 단도 마무리 해줄게요. 빼뜨기는 가능한 작게 만들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에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여기에도 지금 빼뜨기하고 사슬코가 생겼죠. 이 니은 모양의 빼뜨기랑 기둥사슬코는 계속 단을 올라갈 때마다 무시하고 뜨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옆면은 두 번째 단까지 떴을 때 두 번째 단의 높이가 생각보다 옆으로 누워있을 거예요. 옆면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바닥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가 5단까지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이랑뜨기를 한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꾹꾹 눌러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올라온 형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너무 힘을 빼고 뜨지는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힘을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너무 힘을 빼고 뜨면 땀이 너무 커져가지고 5단을 올려도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힘을 주시고 떠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 번째 단의 첫 번째 코죠. 세 번째 단도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돌아와서 여기 마지막 빼뜨기랑 기둥사슬코 잘 구분하셔서 건너뛰시고 마지막 코까지 넣고 또 여기에 빼뜨기하고 사슬뜨기하고 짧은뜨기 하면서 네 번째 단을 시작해주세요. 그렇게 총 5단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단은 이랑뜨기로 넣은 단, 두 번째 단은 한 바퀴를 짧은뜨기로 둘러준 단, 그리고 세 번째 단이 시작이 됐어요. 총 5번째 단까지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뜨고 올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총 5단을 올려줬어요. 첫 번째 단은 이랑뜨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단은 짧은뜨기로 떠줬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고요. 사슬뜨기를 3개 올려주세요. 교차무늬를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사슬뜨기를 하나, 둘, 3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코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야 하니까 이 사슬 중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교차무늬 같은 경우에는 뒤로 한 칸을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쪽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고 사슬코를 이렇게 3개 올렸잖아요. 근데 여기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가서 여기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바로 뒤에 코 여기에다가요. 중간에 여기 빼뜨기 있는 거는 무시하시고요. 그 옆에 여기 사슬에 반을 찔러놓고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근데 이때 이 맨 앞에 실이 이렇게 작아져 있는 상태에서 뜨지 마시고 살짝 늘려주시면서 뜨셔야 예쁩니다.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이게 이제부터 계속 한 세트로 들어갈 거예요. 교차무늬를 넣어주고 사슬뜨기를 해주고 교차무늬 넣어주고 사슬뜨기 해주고를 쭉 반복해서 여기까지 돌아올 건데요. 사슬뜨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옆에 교차무늬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한 코를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다가 교차무늬를 넣어주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3칸씩 건너뛰어서 교차무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코가 얼핏 보면은 사용이 안 된 코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용이 되어 있는 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코는 잘 건너뛰시고 그 옆에서부터 하나, 둘, 3칸을 건너뛰어서 세 번째 코에다가 실을 걸어서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실은 살짝 늘려주면서 뜨셔야 예쁘게 떠집니다. 한길 긴뜨기 하나를 떠주고 방금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뒤로 한 칸을 가줍니다. 여기 코에 지금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뒷칸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때도 실은 쭉 늘려주시고 교차무늬 하나를 넣어줬으면 사슬뜨기 하나는 꼭 해주세요.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까지 해주고 나면 사용된 코는 잘 피해서 그 옆에 코부터 하나, 둘, 3칸을 건너뜁니다.
3칸 건너뛰어서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걸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한 칸 가서 여기 뒤에 있는 이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또 넣어주세요. 이게 교차무늬를 뜨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어긋나게 코가 들어가면서 꼬여있는 무늬가 나오죠. 이게 교차무늬입니다. 자, 지금 교차무늬까지 넣어줬죠.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실이 두 줄이냐 한 줄이냐를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두 줄의 실이 있죠. 이 상태면 아직 사슬뜨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나면 여기 실이 한 줄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뜨시면 돼요. 다음 코도 이거 말고 그 옆에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그리고 다시 실을 걸어서 한 칸 뒤로 가서 이쪽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쭉 늘려서, 그리고 바로 사슬뜨기 하나. 이쪽 코 말고 그 옆에서부터 하나, 둘, 세 칸 건너서 한길 긴뜨기, 뒤에 코로 가서 한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이거를 쭉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 둘, 세 칸 건너서 한길 긴뜨기, 뒤로 한 칸 와서 또 한길 긴뜨기 쭉 늘려주고 바로 사슬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삥 둘러서 단수링이 있는 곳 근처까지 와줄게요. 자, 여기 끝부분까지 떠줬는데요. 사슬뜨기 하나를 하고 사용된 코는 지나치고 그 옆에 코로부터 하나, 둘, 세 칸. 그래서 이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넣어주고, 그리고 바로 뒷코에다가도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면 여기 딱 한 코가 남게 됩니다. 여기는 앞에 맨 처음에 이미 넣었던 코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사슬뜨기 하나 한 만큼 한 코를 건너뛰어야 하는 코는 여기에 이렇게 있게 돼요. 어차피 처음에 6의 배수로 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몇 단을 뜨던지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형뜨기로 뜰 때는 처음 시작 코를 6코로 잡아주셨다면 특별히 코를 신경 써서 조절해야 하는 부분 없이 그냥 크기를 자유자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단수링을 꽂아놨던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단수링은 잠시 빼두고, 단수링을 꽂아놨던 코가 여기죠? 잘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슬의 머리 윗부분만 떠주세요. 뒤쪽에 코사는 한 가닥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를 해주고 사슬뜨기를 2개 세워줍니다. 하나, 둘. 2개의 사슬뜨기를 세워주고 그 옆에 코에다가 긴뜨기를 넣어줄게요. 긴뜨기 단에서는 긴뜨기가 토대코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빼뜨기를 한 코에다가는 더 이상 긴뜨기를 넣어주지 않고요. 그 옆에 코부터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사슬뜨기 2개가 긴뜨기 하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 빼뜨기를 해야 하는 코도 이 사슬뜨기 2개 중에 위에 두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긴뜨기를 해줘야 되는 단의 첫 번째 코는 이 사슬뜨기 코예요. 그리고 두 번째 코가 여기 두 번째 코에 들어가는 긴뜨기입니다. 자, 긴뜨기는 이걸 한 번에 빼는 거죠. 저는 지금 하나의 긴뜨기를 해줬지만, 자, 볼게요. 위쪽의 코는 하나, 2개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총 2개의 긴뜨기가 들어간 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기둥사슬 코가 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셨어도 괜찮아요. 그냥 첫 번째 코에다가는 사슬뜨기 2개만 넣어주시고 그 사슬의 두 번째 코에다 단수링으로 표시하고 바로 옆에 코에다가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코는 지금 사슬뜨기를 하고 그냥 넘어간 코죠. 그래서 이 사슬에 굳이 이렇게 코를 찾아서 찔러 넣는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찔러 넣는 거랑 그냥 여기 이 커다란 구멍에 바늘을 찔러 넣고 긴뜨기를 뜨는 거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커다란 구멍에다 바늘을 찔러 넣고 긴뜨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옆에 코에다가도 긴뜨기, 그 옆에 코에도 긴뜨기, 그리고 그 옆에는
사슬뜨기 한 부분이죠. 이 사슬뜨기 한 부분은 커다란 구멍에 바늘 찔러 넣어서 긴뜨기. 옆에 코도 긴뜨기. 그 옆에도 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 이번 단은 계속 긴뜨기를 쭉쭉 떠주세요. 긴뜨기를 한 바퀴 돌려서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곳까지 오겠습니다. 긴뜨기 단의 마지막 코까지 긴뜨기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빼뜨기를 해주기 전에 긴뜨기를 뜨고 나면 살짝 편물이 안쪽으로 오그라드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잡아당기지는 마시고요. 여기 처음 단술이 있는 곳부터 이렇게 편물을 살짝살짝 당겨서 힘 조절을 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한 바퀴를 쭉쭉 당겨서 여기 옆면이 좀 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단은 시작해 볼게요. 빼뜨기를 하나 해주고 우리가 사각형 가방을 뜰 때는 이쪽으로 한 칸을 이동을 했었는데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거 없이 그대로 사슬을 3개 올려줄게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사슬에다가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바로 교차 무늬를 넣어주겠습니다. 한 칸 뒤로 가서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자, 하나, 둘, 세 칸을 건너뛰어서 세 번째 코에다가 여기는 사용이 된 코고 그 옆에부터 하나, 둘, 셋. 여기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시고 바로 뒤에 코에다가 또 한길 긴뜨기를 넣어서 교차 무늬를 떠주세요. 교차 무늬를 뜨고 나면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시고 다시 또 하나, 둘, 세 칸을 이동합니다.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그리고 바로 뒤쪽 코에다가도 한길 긴뜨기 사슬뜨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뒤에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교차 무늬 넣어주고 사슬뜨기 하나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단수링 꽂아져 있는 곳까지 뜨고 올게요. 마지막 부분에서 사슬뜨기까지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한 단을 끝날 때마다 이렇게 단을 조금씩 늘려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고 다음 단을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였죠? 단수링 꽂혀 있었던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고요. 그리고 기둥 사슬코 2개를 세워주고 이 두 번째 사슬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할게요. 이제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넣어주는 단이죠. 교차 무늬와 긴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뜨고 있기 때문에 다음 코에다가 바로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 코는 사슬뜨기로 넘어갔던 코기 때문에 커다란 구멍에다가 넣어서 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긴뜨기 뜰 때는 너무 힘을 주고 뜨지 마시고요. 한 단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손으로 가방의 형태를 좀 잡아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쪽 끝에까지 뜨고 다음 단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한 바퀴를 둘러주고 오세요. 이렇게 마지막 코에도 긴뜨기를 넣어주고 단수링이 걸려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빼뜨기를 한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올려주시고 세 번째 사슬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실을 걸어서 바로 뒤에 있는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도 하나 해주시고요. 그 옆으로 하나, 둘, 세 칸 이동해서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도 한길긴뜨기 뒤로 한 칸 가는 거죠.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다시 또 3칸, 하나, 둘, 3칸 이동.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차무늬와 긴뜨기 단을 번갈아 가면서 단의 높이를 조금 올려주고 올게요. 저는 이렇게 높이를 올려줬습니다. 이 교차무늬가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갈 수 있게 넣어줬어요. 밑에 부분에서 지금 5단의 짧은뜨기가 들어갔고 위쪽에 교차무늬 한 단, 긴뜨기 한 단, 교차무늬 한 단, 긴뜨기 한 단, 교차무늬, 긴뜨기, 교차무늬, 긴뜨기, 교차무늬까지 떠줬고 가장 위에 단은 긴뜨기가 아닌 교차무늬로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높이를 더 높이 올리고 싶으시더라도 여기에서 긴뜨기 한 단을 더 뜨고 마무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긴뜨기를 뜨고 또 교차무늬를 뜬 상태에서 교차무늬가 가장 위쪽에 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아래쪽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5단 더 올려줄 거예요. 짧은뜨기의 기둥코는 사슬뜨기 하나죠. 사슬뜨기 하나를 하고 같은 코에다가 하나의 짧은뜨기를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짧은뜨기가 되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 첫 코가 헷갈리실 것 같은 분들은 단수링 채워주시고요. 그 옆에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교차무늬를 만들어줬던 코 위에는 사슬을 찾기가 쉬운데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넘어갔던 코는 사슬을 찾기가 조금 어렵죠. 지금까지는 그냥 커다란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 짧은뜨기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단만 우리가 조금 힘들겠지만 이 사슬을 찾아줄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 가닥의 실은 남게 됩니다. 그 옆에 코는 한길긴뜨기 코였기 때문에 사슬 찾는 거는 쉬워요. 여기 이 사슬 하나를 하고 넘어갔던 코를 이렇게 찌르지 마시고 위쪽에 사슬에만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짧은뜨기 줍니다. 배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뜨고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곳까지 올게요. 여기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넣어주시고 단수링 꽂아져 있던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고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다시 또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랫부분에서 짧은뜨기를 떠준 만큼 윗부분에서도 짧은뜨기를 떠줄 거기 때문에 이 위로 4단을 더 올려줄게요. 그래서 총 5단의 짧은뜨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떠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방의 윗부분에도 짧은뜨기를 5단 올려줬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단은 되돌아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떠줄 거예요. 되돌아 짧은뜨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 가방을 뜰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물을 떠줬잖아요. 근데 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떠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보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늘을 찔러 넣는 위치가 이 사슬머리의 바로 아랫부분이 아니고요. 그 밑에입니다. 여기 조금 더 길이감이 있는 되돌아 짧은뜨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가 아니라 한 칸 밑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말고 밑에다가요. 그리고 제 실을 보면 지금 제가 조금 펴놨어요. 이 되돌아 짧은뜨기를 예쁘게 해주는 팁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실을 좀 펴준 상태에서 떠주면 훨씬 더 예쁘고 풍성한 되돌아 짧은뜨기가 떠지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이 마지막 단만큼은 조금 신경 써서 떠주시면 더 완성도 높은 가방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 넣어 볼게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바늘이 뒤로 나왔죠? 실을 가지고 앞으로 옵니다.
이때 여러분도 실을 펴주셨다면 이쪽에 실을 너무 꽉 잡지 마세요. 그러면 펴준 게 의미가 없이 다시 실이 작아지니까 이 왼쪽에 있는 손은 힘을 거의 빼다시피 하고 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늘려서 빼서 나옵니다. 이렇게 쭉 늘려주면 기다란 되돌아 짧은뜨기 무늬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실을 걸어서 바늘을 빼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바늘 찔러 넣고 바늘 뒤에 나왔죠? 실을 걸고 쭉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여기가 이렇게 매끈하게 잡아 당겨진 걸 확인하고 나서 짧은뜨기 뜨듯이 떠주시면 됩니다. 풍성한 되돌아 짧은뜨기가 떠졌죠? 그 옆에를 뜰 때도 실을 펴서 떠주세요. 자, 그 옆에 코에도 바늘 찔러 놓고 왼손에는 힘 빼시고요. 실만 가지고 와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다시 잡아주세요. 뒤에서 살살. 이렇게 매끈하게 길게 잡아 당겨진 실을 확인하고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 이게 되돌아 짧은뜨기예요. 예쁘게 떠지고 있죠? 옆에 한 코만 더 보여드릴게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바늘 찔러 넣고 실을 걸고 쭉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매끈하게 당겨진 실을 확인하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되돌아 짧은뜨기를 이 가방 한 바퀴 삥 둘러주시면 돼요. 가장 윗부분만 이렇게 뜨는 거니까 신경 써서 떠주시고요. 여기 마지막 코에서 되돌아 짧은뜨기 마무리하는 거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한 바퀴를 둘러주고 오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코까지 되돌아 짧은뜨기를 넣어준 상태입니다. 여기 마지막 코에 되돌아 짧은뜨기를 넣어놓고 나면 이렇게 중간에 살짝 뜨는 부분이 생겨요. 이 윗부분은 촘촘하게 되돌아 짧은뜨기가 들어가야 예쁘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이 비어 보이는 공간을 없애주기 위해서 빼뜨기 부분에까지 마지막으로 되돌아 짧은뜨기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코였고 여기가 첫 번째 코였는데 그 중간에 빼뜨기 코가 있어요. 여기에도 바늘을 찔러 넣고 되돌아 짧은뜨기를 마지막으로 넣어주세요. 찔러 넣고 실 가지고 와서 쭉 당겨주고 그리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빈 공간을 다 메꿔주고 실을 쭉 당겨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실을 쭉 빼주세요. 빼낸 실은 돗바늘에 끼워서 가방의 안쪽에 숨겨주겠습니다. 이 실이 이렇게 뒤쪽으로 내려가야 앞쪽에서 티가 나지 않게 숨겨지겠죠. 일단 아래쪽으로 실을 내려주시고요. 앞에서 확인하면서 떠주세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코에 한 땀을 바늘로 들어가서 이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고리 안으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매듭이 지어지게 돼요. 매듭을 지어주고 이제 옆으로 살살 숨겨주시면 됩니다. 가방끈을 뜰 때는 새우뜨기를 이용해서 떠줄 건데 가방의 중앙 부분에다가만 가방끈을 달아줄 거예요. 한 가닥의 끈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얇으면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두 겹으로 뜬 새우뜨기보다는 네 겹으로 뜨는 새우뜨기가 더 어울릴 듯 합니다. 그래서 코바늘은 10호로 바꿔주시고요. 남은 실은 여러분이 요령껏 네 겹을 잡고 떠주세요. 실이 두꺼워진 만큼 코바늘은 10호 코바늘로 바꿔서 떠주시고요. 네 가닥을 손에 잡고 이쪽 꼬리실을 어느 정도 길이를 남겨주세요. 가방에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남겨주시고 사슬을 만들어주는데 첫 번째 사슬은 매듭코로 꽉 당겨주시고요. 그 위로 사슬뜨기를 2개 올려주세요. 그리고 하나 첫 번째 사슬에 위쪽 사슬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실을 가지고 와서 살짝 당겨주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
그다음에 편물은 이렇게 돌려주세요. 항상 편물을 돌리는 방향은 똑같아요. 이렇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위치에 있는 이 가로 실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걸고 나서 살짝 당겨주고 짧은뜨기 떠줍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편물은 이렇게 돌려주고요. 이 위치에 있는 이 실, 아까는 한 가닥이었을 텐데 지금은 2가닥일 거예요. 사실 이게 8가닥이겠죠? 근데 이렇게 뭉태기로 보면 2가닥입니다.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고 나서 살짝 당겨주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그리고 또 편물은 돌려주시고요. 같은 위치에 있는 이 크게 봐서 2가닥 이 실에 바늘을 이렇게 쭉 찔러 넣고 실을 걸고 쭉 당겨주세요. 당겨줘야지 다음에 바늘 찔러 넣기도 쉽고 이 무늬도 더 큼직큼직하게 예쁘게 떠집니다. 짧은뜨기. 그리고 편물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있는 이 가로실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실 가지고 와서 쭉 당기고 짧은뜨기. 다시 또 편물을 돌려주고 이 위치에 있는 가로실에 바늘 찔러 넣고 실 걸어서 쭉 당겨주고 짧은뜨기 돌리고 바늘 찔러 넣고 가지고 와서 당기고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사슬뜨기를 쭉 만들어주세요. 새우뜨기의 마무리는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고 나와서 그대로 뒤쪽에 있는 고리에 바늘을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실을 쭉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38cm가 나오는 가방끈을 떠줬습니다. 새우뜨기를 뜬 가방끈이 제멋대로 좀 꼬여있을 수 있어요. 힘을 줘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자, 이거를 가방끈에 달아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앞쪽으로 설정을 하시고 앞과 뒤를 기준으로 옆면에 붙여주시면 돼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안쪽에 이런 식으로 부착해주겠습니다.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가방의 옆면 부분에 돗바늘을 그대로 뒤쪽으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최대한 티가 안 날 수 있는 곳으로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곳으로나 다시 들어오면 여기에서 티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겉에서 잘 보고 티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위치에서 나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실이 4가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가닥씩 나눠서 꼬매줄게요. 이거는 정해진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개의 가방끈을 달아보다 보니 이렇게 갈라진 실을 나눠서 달아주면 조금 더 탄탄하게 다니는 느낌이 들어서 알려드리려고요. 이걸 꼬매줄 때는 바늘을 아예 밖으로 이렇게 빼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티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안쪽에서 한 단을 뜬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가방끈에도 이렇게 찔러 넣어서 꼬매주시면 됩니다. 꼭 정해진 위치에 넣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탄탄하게만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실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 바퀴를 돌려주셨다면 남아있는 반대쪽 2가닥 실에도 바늘을 끼워주시고 이쪽 방향으로 돌려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어요. 한 바퀴를 또 돌아서 여기에서 만날게요.
네 가닥의 실이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가닥의 실로 나눠서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더 꼼꼼히 붙여줄 수 있겠죠. 번거롭더라도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가방 끈을 꼬매줍니다. 이렇게 이쪽 끝부분까지 왔으면 이 두 개의 실을 묶어주세요. 총 4가닥이죠. 두 가닥의 실을 2번 꽉 묶어서 풀리지 않게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4가닥을 한 번에 숨겨줄게요. 가방의 옆쪽에 잘 숨겨주겠습니다. 바깥에선 티가 나지 않도록 안쪽에서 살살 숨겨주세요. 그리고 실을 끊어줄게요. 한쪽에 가방끈을 달아줬고요. 이 끈이 꼬이지 않게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세요. 양쪽에 가방 손잡이를 달아줬습니다. 원통백 같은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이 상태 그대로 가방을 들고 다니셔도 충분히 예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개의 부자재를 활용해서 가방을 조금 더 꾸며줄 거예요. 얘는 14mm 자석 똑딱이고요. 이거는 가죽 라벨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주머니예요. 이너백으로 사용할 주머니입니다. 이 가방에 손잡이를 하나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손잡이를 이렇게 들게 되면 가방이 약간 타원형으로 눌리게 됩니다. 이 정도 눌림이 이렇게 심한 편이 아니어서 이 가방이 바스켓백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가끔은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가방을 닫을 수도 있도록 이 중앙 부분에 잠금 장치 역할을 한쪽씩 달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가방 양쪽을 기준으로 중앙을 찾아서 이 자석 똑딱이를 달아줄 거고요. 똑딱이를 달아주고 난 후에 앞쪽에 라벨을 이런 식으로 붙여서 가방을 조금 더 예쁘게 꾸며주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가방에 자석 똑딱이랑 라벨을 달아줬습니다. 오랜만에 가방에 가죽 라벨을 달아봤는데 예쁘게 완성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가방 완성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따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